자기야, 응? 그거 알아? 뭐? 국내 증시가 진짜 안 좋아. 알아. 회사에서 표정 힘든 사람 있어? 많아. 많아? 최근에 진짜 코스피 코스닥이 정말 2,500포인트를 깨졌거든? 응.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올해 1월인가? 작년 말부터 응. 계속 국내 증시를 팔았잖아. 응. 해외 주식이 이제 비중이 80% 정도 되고, 응. 국내 주식은 20% 정도 남아있어. 응. 근데 왜 자기는 작년부터 갑자기 국내 주식을 정리했어? 그러니까 20년도부터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거든? 응. 기업이 돈을 벌면 주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야 되잖아. 그게 건강한 자본시장이잖아. 응.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돈을 잘 벌어. 응. 근데 그냥 회사에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응. 주주들한테 돌려주질 않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 실현밖에 없거든. 응.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무조건 차익 실현을 해야 돼. 응. 근데 나는 팔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고 싶은데 응. 그 팔지 않는 기간 동안은 나한테 이제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현금 흐름이 없어져서 응. 그런 점이 조금 아쉽고, 그래 그럼 뭐 테슬라도 배당금 없으니까 그냥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 실현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정말 잘 생각해서 통찰력으로 투자를 했다? 응. 그러면은 갑자기 물적 분할해 버리고 상장을 시켜. 응. 그래서 뭐 SK만 해도 진짜 몇십 개씩 상장돼 있어. 응. 최근 들어서 신뢰를 훼손시키는 사건만 내가 이야기 지금 생각나는 것만 말해도 이스페타시스, 그다음에 고려아연에서 갑자기 유상증자 해가지고 대주주 지배력 강화, 응. 그리고 삼성전자 10조 자사주 매입, 이것도 담보가치 하락하니까 이제 응. 대주주가 자사주 매입을 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아무튼 그런 이유가 있어. 근데 궁금한 게 있어. 근데 그게 원래부터 그랬는데 그걸 자기가 늦게 한 거야? 아니면은 요즘 들어서 그래가지고 탈출한 거야? 아,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예전부터 계속 그랬어.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은 맞고 이제 지금은 왜 또 다를까? 응. 사실 이게 포인트거든. 물적 분할이랑 주주 환원은 뭐 예전부터 그랬으니까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실현을 할 수는 있었는데, 응. 그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팔았단 말이야. 응. 근데 중국이 이제 중간재를 직접 만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역할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 응. 그러면 중국이 안 하는 걸 하면 되는데, 응. 문제는 미국이 원래 제조업을 안 했거든. 응. 갑자기 리쇼링이라는 정책을 하면서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어. 트럼프가? 바이든부터. 왜냐면 음. 코로나 때 이제 공급망이 무너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발생한 거야. 음.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거든. 음.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이 안 하는 걸 하려고 했더니 미국이 미국의 공장에 지으라는 거야. 음. 그러면 기업이 뭐 배터리든 자동차든 반도체든 가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없게 돼. 음. 그래도 나중에 돈 벌면 어쨌든 국내로 들어오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음. 그래도 실적인 찍히니까 음. 괜찮지 않을까. 이 세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 음. 근데 이게 전례가 없거든. 이 음. 정도 속도로 빠르게 감소하는 거는. 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고 일본은 이랬으니까 우리나라 어떨 거야 하는 게 안 맞을 수 있어 음. 앞으로는. 음. 너무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니까. 음.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국민연금도 그렇고 기초연금도 그렇고 국가에서 투입해야 되는 돈이 많아지니까 음. 이제 국민연금에서 원래 우리나라의 어떤 큰 고래 같은 역할을 했는데 점점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어. 그러니까 음. 예전에는 뭔가 주가가 하락하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거든. 음. 그게 이제 국민연금이 절대적으로 방어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연금이 계속 파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팔겠지? 주가가 오르면 또 팔 거야. 기업이 저렴해도 누군가 사야 오르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국내 주식은 앞으로 이제 절대 안 할 거야? 몇 가지 조건이 들어맞으면 다시 할 생각은 있는데, 음. 일단 국내 주식 장점은 미국 주식에 비하면 일단 세금이 없잖아. 차익 실현에 대해서. 그치. 미국 주식은 250만 원 공제하고 22%나 세금을 떼간단 말이야. 음. 근데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으니까 그런 점은 좋은데, 일단 금융투자소득세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음. 잠시 유예가 된 것 같아. 음. 근데 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돼도 주주 환원이나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 음. 금융투자소득세는 내가 봤을 때 본질은 아닌 것 같아. 음. 오히려 기업이 물적 분할 상장하고 어떤 대주주를 위해서 하는 그런
주주의 이익에 배반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고쳐진다면 주식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더라도 국내 주식이 우상향할 수 있다 보거든.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법 개정이야. 그래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진들이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런 주주 친화적인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난 국내 주식을 투자할 생각이 있고 또 상장된 회사 중에서도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꾸준히 우상향하거든. 국내 주식에 상장돼 있는데 마치 미국 시장에 상장된 회사처럼 주주 친화적인 행동들을 해. 지금 코스피 2,500 지금 이쯤인데 만약에 메리츠 금융지주가 폭락한다. 그럼 매수할 의향이 있어. 메리츠만 일단은. 그렇지. 주주 친화적인 거. 그러니까 돋보이잖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 하니까 주가가 계속 우상했겠지? 근데 국내 주식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돈 벌 사람들은 다 돈 벌던데 내 동료들도 보니까. 그렇지. 뭐 벌 사람은 버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학군지에서는 대부분 좋은 대학교 가잖아. 근데 학군지가 아니면 좋은 대학교를 못 가냐? 그건 아니야. 그 지방에서도 전교 1등 하면은 학교장 추천하고 서울대 가거든. 근데 확률상 어디서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냐? 그 차이인 것 같아. 그 국내 시장도 이제 거래대금 상위 보면은 막 주가 엄청 오르고 그래. 근데 그 순간일 뿐이야. 막상 들어가서 보면은 3년 차트, 5년 차트 보잖아. 정상에서 골짜기로 진짜 떨어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능은 하지만 그 흐름이나 추세에서 어렵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한두 주를 사는 게 아니라 비중을 강하게 실어서 거기서 수익 실현해야 되잖아.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뭐 10만 원, 20만 원 투자해서 100% 나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신뢰가 훼손된 국내 시장에 어떻게 과감하게 투자금을 높일 수 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상 22%를 내더라도 미국 증시에 가는 게 맞아. 그래서 지금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 하락이 있으면 내가 사실 매수를 하거든. 근데 지금은 5년 투자 기간 동안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 많은 일들을 진짜 보면서 이게 정말 공평한 시장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국내 시장을 점점 더 이제 멀리하게 됐고 또 결과적으로 잘한 선택이었고 뭐 전쟁 중인 나라보다 수익률이 낮으니까 사업 보고서를 읽은 기업이 100개 정도 되더라고 세어보니까. 그래서 관심 종목에 이제 100개 정도 섹터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관심 종목은 그래도 숫자가 나오고 어느 정도 진짜 검증된 기업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등록을 한 기업이 관찰해 왔거든. 근데 2, 3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투자했더라면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일을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될 만큼 심각하게 주가가 하락한 기업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 내가 잘못 공부를 했나, 잘못 판단을 내렸겠지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한국의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잃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중국이 대체하고 중국이 대체하지 않는 시장은 미국이 직접 가서 공장을 지어야 되고 환율이 지금 1,400원이거든. 이렇게 높다는 건 한국이 뭔가 아프다는 거야. 이렇게 만약 흘러간다면 원달러 1,500원이 뉴노멀 시대로 올 거라고 생각해. 그럼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겠지. 우리가 달러로 에너지랑 여러 가지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물가가 오르고 또 인플레이션으로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물겠지만 어쨌든 각자 도생의 시대 아니겠어.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이민은 못 가지만 투자 이민 유행이라고 하잖아. 이게 유행이라면 안 좋고 경계를 해야 돼. 뭔가 유행한다는 거. 근데 이거는 유행이 아니라 생존이야. 생존을 위한 거라서 나는 젊으면 젊을수록 더 빠르게 자산을 달러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왜 국내 주식을 거의 털고 미국으로 넘어왔는지 얘기를 해봤고 내가 왜 계속 국내 주식 비중 줄였는지 좀 이해가 좀 되고 납득이 돼? 난 4년 전부터 계속 미국 주식 하자고 했었던 사람이야. 여러분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